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세 근이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얘를 어떻게 놓는다라고 했냐면 A-D, A 플러스 D.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A-D, A 플러스 D 이렇게 놓는다라고 했잖냐. 근데 이제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얘는 AR의 제곱 이렇게 놓는 게 가장 쉬워요. 오케이? 근데 이게 좀 재밌는 현상이 나오는데 한번 봐봐. 이것을 다 더해주면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P가 되겠습니다. 두 개씩 곱할게요. A제곱 R, A제곱 R의 제곱, A제곱 R의 세제곱 되는 거 보여요? 이렇게 두 개 곱하면 A제곱 R, 이렇게 두 개 곱하면 A제곱 R의 제곱, 이렇게 두 개 곱하면 A제곱 R의 세제곱 되는 거 보여요? 그래요? 이게 이제 좀 재밌는 식인데, 왜 재밌다라고 하냐면, 일단 이거는 뭐가 돼요? 156이 돼. 근데 잘 봐봐. AR로 묶어봤더니, AR, 잠깐 뭔가 좀 이상하다. AR의 제곱으로 묶여서 나와요. 왜 재밌다라고 한 거냐면, 봐봐. 그대로 있지. 이 있는 형태가 그대로 나와서 좀 재밌는 형태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세 개 다 곱합시다. 세 개 다 곱하면 A의 세제곱, R의 세제곱 되겠네요. 얘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216이 되겠습니다. 6의 세제곱이니까 AR은 뭐가 돼요? 6이 돼요. 그게 다 나온 거야. 이놈이 뭐가 되고? 6이 되고. 이놈이 뭐가 되고? P가 되니까 P의 값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P의 값 뭐예요? 2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디에서? 이렇게 두 개씩 곱한 거에서 첫 번째 형태가 등장하더라. 라는 거.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럼 문제 푸는데 굉장히 쉬워져요. 그 다음 봅시다. 등비수열이 된대요. 이게 등비 중앙이 이용이 되겠지?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 당연히. 양수니까 얘가 이제 다섯 번째 항, 첫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A 다섯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나눴더니 R의 5-1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도 등차 구할 때 빼서 생각해줬잖냐? 등비 수열에서는 나눠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저번에 이걸 안 적었네. 저번에 하다 말았네. 우리가 공비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것은 공비를 이렇게 구할 거예요. 공비 구하기. A의 m제곱, A의 n제곱으로 나눴더니 R의 m-n제곱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이거 보라색 잘 보이네, 이거는. 그럼 봅시다. 여기도 똑같이 되는 거지? 나눴더니 뭐가 나와요? 81이 나와요. 81. 81이 되니까 R의 4제곱이에요. 양수가 된다라는 것은 R은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래요? R은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이 곱해지니까 X는 뭐가 되고 6이 되고 Y는 뭐가 되고 18이 되고 Z는 뭐가 되고 5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더해줬더니 60, 78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지? 넘어갑시다. 당연히 등비 중앙을 통해서도 처리해 줄 수 있어요. 넘어가지 말고 두 번째로 해볼까?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 풀이는 등비 중앙을 이용할게요.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끝항의 곱과 같더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소인수분해를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2 곱하기 81인데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y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는 거잖냐? 그래요? 근데 양수의 값이니까 이놈만 되겠습니다. 그럼 y는 뭐가 돼요? 그냥 이거 적을까? 2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x는 2 곱하기 3이 되겠지? 그지? 얘가 지금 여기 곱해질 때 3의 제곱이 곱해졌으니까 가운데 것도 이제 구해줄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등비수열을 이룰 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지.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항의 합과 같다라는 거고,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끝항의 곱과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요. 오케이? 그럼 x 플러스 y의 값은 x 플러스 루트 5랑, 왜 x 플러스 루트 5요? 3 플러스 루트 5랑 얘 또는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게 또는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 이 두 개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원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이거 하나만. 원의 넓이를 구해줄 거야. 그러면은 반지름 있을 거고 중심 있고 반지름 있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중심 있고 반지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봤더니 이게 반지름, 첫 번째 반지름이에요. 두 번째 반지름, 세 번째 반지름이에요. 오케이? 첫 번째 반지름하고 두 번째 반지름과의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봤어. 파악을 해봤더니 무엇이 성립하는 거냐면 이거네요. 얘가 R1, R2예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무엇인가 될 건데, 오호. 이 길이가 무엇인가 될 건데 수직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응.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다? R1-R2예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아냐면 봐봐. 외접하는 공 넓이가 가장 큰 원의 넓이가 가장 작은 원의 넓이가 2고 가장 큰 원의 넓이가 5야. 근데 이제 이것을 계산을 해줄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 볼 건데,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자. 차라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봐봐. 쭉 연결을 해볼까? 얘가 쭉 연결하면 어느 순간에 만나요? 그러니까 이 R1하고 R2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건데 이게 이제 수직이잖냐? 그러면 이제 중심을 연결한 거랑 어떤 반지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야, 휘었어. 반지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직으로 쭉 연결하면 어느 순간 만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날 거예요. 이게 만나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R1이고 R2야. 그지? R1이랑 R2야. 그 다음에 여기를 연결한 게 R1이랑 R2거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 줄 거냐면 이렇게 될 거야. 이 삼각형을 길게 연결해 봤더니 지금 여기도 수직이게끔 이렇게 그어줄 수가 있어. 그렇지? 그래요? 그러면 이 길이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R2-R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근데 삼각형이 봐봐. 이때의 삼각형이 있고 이때의 삼각형이 있고 이때의 삼각형이 각각 또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이 길이 대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길이 B랑, 그지? 이 길이 대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길이 B 계속 연결해 봤더니 지금
일부러 삼각형을 그려준 거야. 연결했을 때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린 이런 삼각형에 이 삼각형들이 다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닮음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커다란 삼각형에 대한 닮음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닮음비가 다 일정하겠지. 그래요? 닮음비가 다 일정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것만 체크해가지고 닮음비를 한번 구해봅시다. 첫 번째 것만 체크해서 닮음비를 구해봤더니 R1 플러스 R2 분의 R2 마이너스 R1의 B는 어떤 하나의 값으로 일정할 거예요. 오케이? 얘를 뭐 K라고 할까요? 얘가 일정한 값이 나올 거고 또 야 이거 굉장히 줄였는데 너희가 보는 거는 이 정도인데 지울게. 조금 지울게. 너희들 안 보이겠다. 이거 너희가 보는 거 이 정도로 보인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내 눈에도 안 보이는데 너희들 눈에도 안 보이겠지? 이거 좀 키워서 쓸게요. 차라리 이거를 키워서 쓸게요. 지우고 좀 키워서 쓸게요. 아까쯤에 삼각형에 대한 부분은 너희들이 충분히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부분을 키워서 쓰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삼각형만 이렇게 키워서 써볼게요. 오케이?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뭐가 되겠습니다? 닮음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삼각형들이 닮음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 삼각형만 한번 직각삼각형을 떼서 그려보고 이 직각삼각형만 떼서 그려보았더니 좀 더 크게 나오겠지? 그러면 직각이 되고 직각이 돼요. 그러면 이 길이가 R1 플러스 R2가 되는 거고 이 길이가 R2 마이너스 R1 이 길이가 R2 플러스 R3가 되는 거고 이 길이가 R3 마이너스 R2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가라는 걸 봐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R1 플러스 R2 분의 R2 마이너스 R1이 K로 일정하다면 R2 플러스 R3 분의 R3 마이너스 R2도 K로 일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걸 너희들이 확인해 줄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무엇을 보이고 싶은 거냐면 이항을 시키고 이항을 시켜서 정리해 봤더니 이게 이제 일정한 값이야. 이 K가 일정한 값이에요. 크게 적자. 일정한 값이야. K가. 그러면 얘를 정리해봐서 해봤더니 R2-R1은 K배 R1 플러스 R2가 되는 거고 이항시켜서 표현해봤더니 1-K의 R2는 1 플러스 K의 R1이 되겠습니다. R2가 되기 위해서는 1-K분의 1 플러스 K의 값을 곱해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잖냐. 얘가 어디서도 똑같이 성립하는 거야? 이 뒤에 식에서도 똑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R3다라는 것은 1-K분의 1 플러스 K R2가 곱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똑같은 식이, 똑같은 형태로 표현되니까 똑같이 정리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봐봐.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일정한 수가 곱해진 거예요. 그지?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일정한 수가 곱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곱해서 표현해 봐도 넓이니까 R제곱 파이일 거 아니야? 그지? 제곱해서 표현해 봐도 1-K, 1 플러스 K의 제곱 R1이 되니까 얘 그냥 K가 일정한 값이니까 이거 일정한 값이지 않냐? 전항에 일정한 값을 곱했더니 제곱이네. 전항에 일정한 값을 곱했더니 다음 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안 게 뭐예요? 이 원들의 넓이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일부러 내가 어려운 걸 가져왔거든. 어려운 걸 일부러 가져왔어. 근데 이제 어떤 거를 알았으면 해서 그런 거냐면, 이제 이거를 내가 증명하긴 했는데, 얘가 이제 무엇을 일정한 비율로 커지는 거잖냐? 그지? 일정한 비율로 커진다라는 것은 등비 수열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 원들의 넓이가, 이 말은 즉, 뭐예요?
원의 넓이가 등비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첫 항의 넓이가 뭐였어요? 2. 열 번째 항의 넓이가 뭐였어요? 5였어요. 그러면 이거의 합 구해볼 수, 이거의 넓이의 곱을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넓이들의 곱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봐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첫 항이 2가 되는 거고, 끝항이 뭐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거야. 우리가 무엇에서 뭐를 배웠냐면, 지금, 등차 수열을 살짝 봐보자. 등차 수열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이런 걸 배웠어.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처리할 때 홀수계가 있다면 이게 더하면 한 가운데 거랑 같아졌지. 기억나요? 더하면 얘는 한 가운데 양이 없으니까 A2, A20을 요건가? A1, A10을 더하면 한 가운데 양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A1이랑 A10이 더한 거랑 A1이랑 A10이 더한 거랑 A2랑 A9랑 더한 거랑 A3이랑 A8이 더한 게 같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다 같더라라는 거잖아요. 그 전항까지 더했을 때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비수열에서는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냐면 봐봐. A1이랑 A10이랑 곱한 거랑 A2랑 A9랑 곱한 거랑 A3이랑 A8이랑 곱한 게 같더라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써보면 되잖냐? 얘는 뭐예요? A 곱하기 A1 곱하기 R이고 얘는 A10에서 R분의 1을 곱해준 거잖냐? A9에서 R을 곱해줘야 10이 되니까 A9는 A10에서 R분의 1을 곱해준 거지? 그럼 두 개 곱하면 뭐가 돼요? A1 곱하기 A10이 돼버리지. 그지? 이 값들이 계속 같아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얘는 결국 어떻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2 곱하기 5가 몇 번 곱해진 거예요? 여기는 원들을 다 곱해주라는 거잖아. 그지? 원들을 다 곱해주는 거, 10개의 원을 싹 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5가 5번 곱해진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5 묶음이 있으니까. 1, 10, 2, 9, 3, 8, 4, 7, 5, 6. 그지? 이렇게 총 5 묶음이 있으니까, 2 곱하기 5가 몇 개 있겠습니다? 5개 있겠습니다. 10의 5제곱이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등비 중앙에 대한 문제를 좀 변형한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를 넣어봤는데 너희들이 조금 고민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일부러 넣은 거야. 여기서 기억하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등비 수열이 되는가?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곱해서 같아지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두 번째.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등비수열 합을 봅시다. 등비수열 합을 어떻게 유도해 가는가라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등비수열을 이렇게 적어줄게요. A, SN이다 라는 것이 A1, A 곱하기 AR, AR의 제곱 쭉 곱해서 AR의 N-1 제곱이라고 곱할 거예요. 여기까지 합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얘를 구해주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공비를 곱해 줄 거예요. 공비를 곱해 줄 거야. 그러면 공비를 곱해 줬더니 뭐가 되냐면 첫 번째 항은 AR. 이 A가 AR이 되지. 두 번째 항은 AR의 제곱. 쭉 갈 건데 이 직전의 항은 AR의 N-1제곱이겠지. 그 다음 마지막 AR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뭐 해 줄 거냐면 뭐 해 주고 싶냐면 빼주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빼줘 봤더니
1-R의 Sn은 가운데 게 싸그리다 사라지지 않냐? A-AR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는 SN이 구해주고 싶은데 문제가 발생했네. 1-R을 함부로 나눠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뭐가 있으니까 R이? 1일 때가 있잖냐? R이 1일 때가 있어서 함부로 나눠주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언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R이 뭐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R이 1이 아닐 때 1-공비분의 첫 항의 1-공비의 항의 개수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분모를 양수로 만들어주면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R-1분의 첫 항의 R의 항의 개수 -1이라고 써줄 수도 있어요. 언제만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공식은 외우세요. 알겠지? 그러면은 공비가 1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한번 봐봐. 공비가 1일 때. SN은 뭐가 돼요? 공비가 1일 때 이제. R이 1일 때 봤더니 첫 항에 A면 두 번째 항도 뭐야? AG. 세 번째 항도 뭐예요? AG. A가 몇 개 더해지겠습니다? N개 더해지겠습니다. 뭐가 돼요? N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1-공비분의 1-공비분의 첫 항 곱하기 1-공비의 항의 개수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옆에 문제를 봐봅시다. 옆에 문제를 봐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항의 실수인 등비수열에서 제2항이 -6, 제5항이 48일 때 n항까지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 합 공식 다시 한번 써볼까? SN은 뭐가 됩니다? R이 1일 때는 크게 다루지 않을 거 아니야. 가끔 다루겠지? 진짜 가끔 다뤄요. R이 1일 때가 언제 다룰 거냐면 나중에 미적분 할 때 다뤄요. 그 전까지는 거의 다룰 일 없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공비 -1분의 첫 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 -1 아니면 1-공비분의 첫 항의 1-공비의 항의 개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공비 항의 개수, n이 항의 개수라고 내가 계속 읽고 있지? 첫 항 공비 항의 개수로 표현하고 있잖냐? 너희도 이렇게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봐봅시다. 당연히 여기서 첫 항을 구해줘. 여기서 알려면 공비, 첫 항, 항의 개수 알아야지. 그지? 그러면 첫 항을 구해줘야겠네요. 뭐부터 구할 수 있어요? A5항이 48, A2항이 -6. 그럼 두 개를 나눠주면 무엇이 되겠습니다? R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8이 되네요. -2의 세제곱이네요. R은 뭐가 돼요? -2가 돼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수열에서는 실수 범위까지만 다뤄. 허수 범위를 다루지 않아요. 오케이? 실수 범위까지만 다루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각 항이 실수라고 반드시 언급하고 있잖냐? 그러면 우리가 공비가 -2면 첫 항을 구해줄 수 있는데 첫 항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3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SN 구해줄 수 있네요. 1-공비분의 첫 항에 1-공비의 항의 개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계산해 줘봤더니 그냥 이렇게 나오네요. -2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 봤더니 이거 지금 똑같은 문제 또 나오는 거야. 그지? 거의 무한반복 나오는 문제잖냐? 학교 시험에 잘 나오니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묶어도 A1, A2, A10까지가 있고 A11, A12, A13까지가 13이란다. 20까지 있고 A21, A30까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뭐가
묶음 자체가 무슨 수열이 되겠습니다?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항이 10이고 합해서 30이니까 얘는 20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곱해줄 때 얼마가 곱해졌습니까? 2가 곱해졌으니까. 뭐가 곱해줘야 돼요? 2가 곱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다? 40이 되겠습니다. 즉 70이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무엇으로도 풀 수가 있냐면 공식으로도 풀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1-0b분의 첫 항의 1-0b의 항의 개수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10이 되겠습니다. 1-0b분의 첫 항의 1-0b의 항의 개수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30이 되겠습니다. 1-0b분의 첫 항의 1-0b의 항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오케이? 여기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 방법으로 풀 거야. 잘 봤더니 이게 인수분해되네요. 그래요? 1-r의 10제곱 1 플러스 r의 10제곱. 봤더니 얘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1-r이 있고 a에 1-r의 10제곱 1 플러스 r의 10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잘 봤더니 좀 재밌는 식 나오잖냐. 요게 보이네. 요게 보이네. 똑같은 게 또 보여요? 그래요? 똑같은 게 또 보이잖냐. 이게 10이야 10. 그러면 이게 30이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r의 10제곱은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r의 10제곱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뒤에 거를 처리해 줄 수 있어. 이 뒤에 거. 여기서도 또 재밌는 거 보이지, 이거. 이게 뭐가 돼? 1-r의 10제곱에 30제곱. 3제곱. 그지? 10제곱에 3제곱이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 1-r의 a에 1-r의 10제곱 1 플러스 r의 10제곱 r의 20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래요? 3차 공식이지? 그러면 또 재밌는 식이 나오잖냐? 얘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얘는 1이고 2고 2의 제곱이지? 7이 되네. 70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거든. 근데 너희들 이렇게 풀다 보면 어려워. 이 형태를 못 찾으면 어려워요. 이 형태를 못 찾으면 어려워. 오케이? 그러니까 반드시 이 두 가지 방법은 기억해 놔야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아직 안 넘어갔어.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이 되도록 하는 상수 K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이건 이제 SN이 있을 때 AN 구하기잖냐. SN이 있을 때 AN을 구하는 거야. AN을 알아야 등비수열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AN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게 AN의 형태가 첫 항 곱하기 R의 n-1의 형태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n-1이 없어도 돼. 그냥 뭐 어떤 수 곱하기 어떤 수 곱하기 어떤 수의 n제곱에 대해서만 표현돼도 충분해요. 왜? 1 넣어줄 때마다 계속 일정한 수가 곱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면 등비수열이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AN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 뭐라 그랬어? SN이 주어졌을 때 AN 구할 때 핵심은 무엇을 먼저 구해주고 1일 때 구해주고 그지? 1일 때가 6 플러스 K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해서 AN을 구해주겠습니다.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n이 2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요. n이 1일 때랑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어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지. 그러면 이게 등비수열은 등차수열보다 계산이 좀 더 쉬울지도 몰라. 3의 n제곱 플러스 k에서
2에 3의 n-1제곱 마이너스 k가 돼서 사라져. 근데 이제 우리 얘를 묶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차수가 낮은 걸로 묶어주겠습니다. 오케이? 앞에 지수 계산할 때 기억나요? 차수가 낮은 걸로 묶어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때부터 이제 유일하게 나왔던 그 개념들이야. 차수가 낮은 거는 3의 n-1제곱인데 이것을 3의 n-1제곱으로 만들어 주려면 3이 하나 곱해져야겠네요. 그렇지? 3을 하나 빼는 거니까. 그러면 빼줘 봤더니 4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지금 2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예요. 등비수열이 되려면 이게 몇 번째 항부터 성립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해야 돼요? 그렇지. 등차수열도 우리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할 때 등차수열이다 라고 할 수 있었잖아. 그것처럼 얘도 첫 번째 항부터 이게 등비수열이 성립해야 돼요. 1대1 됐을 때 무엇이 나와야 합니다? 6-k가 나와야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1대1 됐더니 4 곱하기 3의 0제곱이 6 플러스 k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이니까 k는 뭐예요? 마이너스 2예요. 오케이? 그래요? 그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고 말해 줄 수 있겠지. 알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봐보자. 원리합계에 대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케이? 우리가 이게 이제 좀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할게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때 B에는 어떤 수열인가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봐보자.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은 AN은 밑에다 적을까? AN은 2n-1이라고 쓸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BN을 해봤어? 2에 2n-1이에요. 그럼 이게 뭐야? 잘 안 보인가? 마이너스 빼버릴까? 이것도 아직 잘 안 보인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에요. 무슨 수열이 되겠습니다? 등비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심화 개념을 배우면 등장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지수함수야. 모든 지수함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건 아니야. 가장 기본이는 지수함수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지. 오케이? 여기에다가 무엇을 대입했더니 등차수열을 대입하면 나오는 함수의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등비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니까 등차수열의 값을 대입을 했더니 나오는 함수의 값은 어떤 값이 나오겠습니다? 등비수열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등차를 대입했더니 등비수열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반대의 형태네. AN을 구해줄 수 있는데 AN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의 n-1제곱이라고 바로 써줄 수 있네요. 설탕이 1이니까. 그지? 그러면 뭐에 이제 넣은 거야? 로그에 넣은 거야. 로그 2에 4의 n-1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실 알아요? 밖으로 빼줄 수 있습니다. 그지? 오랜만에 보니까 조금 잘 안 보이긴 하지? 일부러 넣은 거야. 2의 4인데 얘는 4는 2의 제곱이니까 다시 또 얘 밖으로 나올 수 있지? 그지? 그러면 2의 n-1인데 로그 2의 2 얘가 뭐가 돼요? 1이지? 2n-2네요. 무슨 수열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함수에다가 로그 함수에다가 로그 함수가 지금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사실을 알아. 그지?
로그함수에다가 무엇을 대입해 봤더니 등비 수열을 대입해 보았더니 어떤 수열이 등장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 등장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나중에 좀 심하게 좀 할 때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설명은 해줄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원리합계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숙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숙제는